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경매로 200억 자산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지인의 지인, 건너 아는 사이인데요. 경매로 200억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기회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기회는 어떤 식으로 올 것 같다. 갑자기 누가 이걸 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이거 큰 기회인 것 같은 걸 내가 느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은 크게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는 크고 작은 기회가 매일매일 오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어떤 피드를 보면서 누가 나한테 해준 얘기, 유튜브에서 어떤 걸 봤을 때 정보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 안에 옥석이 많이 있습니다. 돌도 있고 옥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미분양 아파트 추천을 했어요. 추천해서 미분양 아파트로 수익을 내보면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세요?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미끼일까요? 자, 최근에 저한테 메일로 질문이 왔었는데, 울산에 미분양 아파트 계약금 5%만 가지고 분양권을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검토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경매를 가르치고 있는데 실전반에서는 또 이렇게 분양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울산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그 아파트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매기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지역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울산 거기를 가봤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단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를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아파트가 평당 1,600만 원대에 분양을 했더라고요. 1,660만 원. 자, 그러면 이게 싸게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혹하신 거예요. 누가 추천을 했대요. 근데 내가 볼 때 원수가 아닌가 싶어. 집안의 원수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걸 추천하지 싶은데,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 1,600만 원대에 분양을 했는데 300세대 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요. 주변에 인프라가 없고, 주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구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00만 원대 미만이에요. 700만 원, 900만 원 이래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굉장히 제일 좋은 동네, 그 지역에서 제일 동네 아파트 가격이 평당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새거긴 하지만 입지적으로 그거보다 떨어지는데 1,600에 분양을 했어요. 자, 이거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수익이 날 것 같으세요? 자,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 자체는 이거에 대해 판단이 안 되시는 건데, 이런 거는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내가 시세에 사도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이미 살 때부터 너무 비싸게 사서 주변 가격이 막 오르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그 미래에 던지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이 시세에 사도 충분히 가치가 오를 만한 위치가, 남들은 제값 주고도 다 사서 수익을 내잖아요. 아니면은 주변 시세보다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안 올라도 수익이 난다.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서 이게 상품이 새 걸로 됐을 때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판단이 어려우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죠. 자, 이런 판단을 하실 분들은 집테크 마스터 강의를 들으시면은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가르치면서 정리를 했더니 전혀 모르는 지역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요, 미분양 폭탄인 지역에서 수익을 내셔서 200억 자산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회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해서는 안 먹힐 수도 있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사에 나오시는 분이 지금 두산건설의 대표님이세요. 두산건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기사는 지금 23년 8월이고요. 합리적인 분양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렇게 해서 미분양을 제로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의 명성을 되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위브더제니스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에 빠졌다. 2,700세대로 당시 수도권 최대 주상복합 단지인데 10년 동안 재무적인 부담에 허덕이다가 2001년 두산그룹에서 계열이 분리됐다. 그래가지고 이 대표님이 22년에 이제 혁신실장으로 영입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2009년에 이 대량 미분양 사태를 겪으면서 10년 동안 두산건설의 재무적인 뿌리를 흔들었던 아파트가 일산 위브더제니스입니다. 2009년도 이때 엄청 고분양을 했어요. 고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이고 외곽이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주변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이파크시티, 위시티, 위브더제니스 이거가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경매로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경의중앙선에 이 하이파크시티도 굉장히 고분양을 해서 분양가보다 떨어진 아파트가 굉장히 드문데요. 분양가보다 떨어진 건 뭐냐면은 분양을 너무 비싸게 하면 분양가보다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이파크시티도 분양가보다 떨어졌고, 자, 탄현 제니스도 떨어졌습니다. 분양을 8억대 했는데 호갱노노에서 그냥 점은 그레이로 찍히고요. 저층 거래는 좀 싸게 되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연한 하늘색으로 찍고 경매는 빨간색으로 찍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거래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호갱노노에서 색깔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호갱노노에서 빨간 점이 많은 건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경매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자, 대량 미분양 사태가 나면서 이걸 어떻게 분양을 했냐면 엄청 푸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해주고요. 거기다가 9억이 분양가면은 매매가에 5억도 대출해주고 임차인 보증금 4억. 근데 이 임차인이 위험하고 그런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을 다 들어가지고 매매가 9억이 다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게 다 해준 거예요. 금융을 막 밀어서. 그렇게 억지로 분양을 해서 이게 올랐으면 괜찮은데 9억짜리 아파트를 거의 대출 8억을 받아서 이거를 샀는데 매매가가 떨어졌어요. 10억, 20억 됐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5억으로 떨어지니까 팔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출과 전세로 9억을 맞춰서 샀는데 이게 5억으로 떨어지면 팔아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경매로 많이 났었어요. 자, 49평형이 메인이 되는 평수예요. 되게 대형으로 분양을 했었고요. 자, 이게 지금 빨간 점이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이걸로 200억을 벌은 초석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지금 30대신데 이거를 10개를 받으셨대요. 미분양난 제니스 10개를 10개를 한꺼번에 받으신 건 아니죠.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이렇게 해서 10개를 받아서 이거 하나에 2억씩 남겨서 수익을 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이 되는 파란색 라인이 있고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은 경매로 낙찰받은 거고 파란 점은 실거래예요. 실거래와 경매 낙찰가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을 보신 거예요. 이 가격에 받아서 이 가격에 파신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거래 가격이 내려오고 경매 낙찰가는 또 비슷해요. 그래서 수익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죠. 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36평, 이게 49평형이에요. 49평형이 120제곱미터, 7억 5,700인데 아마 한번 유찰을 할 겁니다. 분양 면적으로 하면은 공급 면적은 162A 타입이에요. 이게 300세대 정도 되는 거의 핵심 평형입니다. 자, 그러면 162A 타입 매매 한번 볼게요. 가격순 보면 7억에 거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몇 층이냐면요 54층이요. 54층 아파트 저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 저층이랑 느낌이 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층이 7억에 매물이 있고요.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뭐 한 20층도 중층이에요. 중층이 7억 2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이라고 하려면 40층이 넘어야 돼. 그게 한 7억 3천 이상이 되고 있어요. 7억대가 훌쩍 넘어요. 저층이라서 7억인 거고. 자, 그럼 낙찰이 얼마에 될까? 거래가 안 되냐? 됩니다. 지금 23년에는 거래가 뜨문뜨문했었지만 24년 2월에도 거래가 됐으면 거래가 잘 되는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7억 5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유찰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7억이 매매가로 나오고 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최저 가격입니다. 최저 가격인데 여기 49평형이 우리가 말하는 120제곱미터의 핵심 그 평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7억이 메인이 되는 가격이고 경매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 빨간 점의 빈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나오면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 미분양 때문에 억지로 됐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진행 중이고, 과거의 제니스 낙찰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50평형이고 이건 49평이에요. 49평이 6억 5천. 49평 6억 5천이고 건물 면적 44평 50평대거든요. 50평대가 6억 6천에 거래가 됐어. 얼마 차이 안 나. 3천만 원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요. 자, 과거에 실거래는 8억인데 경매로 낙찰은 6억에 됐을 때 6억의 낙찰을 받아서 한 채당 2억씩을 남기고 파셨던 거예요. 10개를. 그렇게 해서 자산을 세금 빼고 종잣돈을 불려가셨던 5년 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44평,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은 6억 1,400에 됐습니다. 전용 면적 145 같은 경우에는 59평이요. 59평이 경매로 6억 1,400에 낙찰이 됐는데 거래가 8억에 되고 있다. 그럼 이거 한 개로 1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건이 좋냐? 그러면은 나쁩니다. 물건이 좋지 않아요. 부동산 전문가한테 리브더 제니스 누가 추천했다 그러면은 그거 누구냐? 뭘 그런 걸 추천하냐? 그거 미분양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누군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제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로 23년 11월 7일에 6억 1,400에 낙찰이 됐는데 15층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완전 저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 지금 14층 정도도 7억 1천에서 7억 6천, 그리고 이건 11층인데도 8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억대 후반의 시세예요. 이거는 6억에 낙찰이고. 이게 물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나빠서 수익이 날 수도 있으면, 물건이 나쁘면 사람들이 입찰을 낮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요.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산건설을 흔들흔들했던 이 미분양 아파트로 200억 자산을 만드는 초석을 만들었고, 누구는 아유 거기 나쁘지, 거기 물건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선택지에서 제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싸게 받으면 이 정도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지만 2월 달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24년 1, 2월에도 거래가 됐으면 전 거래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매 물건을 추천을 드릴 때도 주변에 입주가 너무 많지 않으면서도 23년도, 24년도에도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도 그 가격이면 실수요자들이 산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의 어떤 닫힌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2억씩 남기고 팔았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장이 열렸습니다. 제가 볼 땐 기회예요. 왜냐면은 지금 22년도에서 30% 떨어진 가격에서 더 떨어진 지역은 대구밖에 없습니다. 대구밖에 없고 심지어 인천도 입주가 많은데 잘 버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까? 한번 올랐다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